여러분, 논어에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성인으로 불리던 공자가 그것도 자기가 가장 아끼던 제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한 일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리더십과 원칙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과 예의의 성인, 바로 공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가 남긴 한마디가 있는데 이게 정말 혹독해요. 요즘 말로 하면 공개 저격 아니면 아예 손절 선언 같은 느낌? 그 정도로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제자였던 염구를 그냥 대놓고 부정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 북을 둥둥 울려서 그를 공격해라. 그게 옳다.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게 그냥 욱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심오한 공개 선언이었거든요. 그럼 대체 제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스승이, 그것도 성인이라고 불리는 스승이 자기 제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까지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북을 울려 공격하라는 이 명령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왜냐하면 공자가 쓴 단어 하나하나에 그의 진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명고이공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북을 울려 공격한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비난해라 정도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북을 친다는 건 뭐였을까요? 바로 전쟁이 났거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중대사가 생겼을 때 울리는 신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 문제를 둘이서 조용히 해결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건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달린 공적인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조용히 불러서 혼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잘못을 따져야 한다. 왜? 염구의 잘못이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염구가 저지른 그 엄청난 죄가 대체 뭐였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염구는 정말 뛰어난 행정가였거든요. 문제는 그 뛰어난 재능을 완전히 잘못된 곳에 썼다는 거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노나라의 실세는 개씨 가문이었어요. 염구가 바로 이 개씨 집안의 재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개씨 가문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 존경받는 시조인 주공보다도 더 부유해졌어요. 이건 당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염구는 아마 이게 현실적인 정치고 경제 발전이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자가 보기엔 달랐습니다. 그건 그냥 도덕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재능일 뿐이었어요. 사회의 조화, 즉 예를 파괴하는 탐욕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 사건을 보면요.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행동 패턴이 정말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태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량세태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모습이 뜨거웠다, 서늘했다 한다는 뜻인데요. 권력이 있을 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그 힘이 사라지면 싹 외면해버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세상 인심을 꼬집는 말이죠. 먼저 염, 불꽃 염자입니다. 뜨거운 권력의 열기를 뜻하죠. 사람들이 이 뜨거운 불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아첨하고 충성을 바칩니다. 염구는 바로 이 개씨 가문의 뜨거운 불 곁을 선택했고 그 온기를 얻기 위해 스승의 가르침과 원칙을 저버린 겁니다. 하지만 불은 언젠가 식기 마련이죠. 다음은 량, 서늘할 양자입니다. 권력의 불꽃이 사그라들면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차가운 냉대만이 남게 됩니다. 결국 개씨 가문의 힘이 약해지자 염구는 백성들의 차가운 원망을 받으며 외로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보세요. 이 2500년도도 된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핵심적인 딜레마가 오늘날 우리의 삶, 그리고 특히 직장 생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걸 현대적인 우화로 재해석한 이야기도 있어요. 사원이라는 제자가 스승 공목의 가르침 대신 힘 있는 백상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승님, 현실은 다릅니다 라고 말해요.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그때 스승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은 더웠다 식기를 반복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마음의 도리뿐이다.
세상의 인기나 권력은 뜨거워졌다가도 금방 식어버리지만 우리 마음속의 원칙, 그 도리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한쪽은 염구나 사원처럼 현실적인 결과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쫓는 길. 다른 한쪽은 공자나 공목처럼 도덕적인 원칙과 오랜 시간 변치 않을 올곧음을 지키는 길.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공자가 북을 울리라고 외쳤던 건 단순히 제자를 벌주라는 오래된 명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시대를 관통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던 거죠. 부당함과 불의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북은 언제 울립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와 원칙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기꺼이 그 북을 울리는 목소리를 내게 만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